학개론 어저께 진도 나간 거 복습할게. 문제집. 문제집으로 빠르게 복습해줄게. 복합 개념과 부동산의 개념. 다음 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물리적 개념과 무형적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 개념으로, 즉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딩동댕.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기술적,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사고 원리로서 부동산학의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부동산학의 학문적 근간이다. 부동산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다. 다음, 부동산을 지세, 지반, 구조, 설계 등의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B. 이거는 부동산의 원리적, 기술적 측면을 말함. 다음, 부동산을 가격이나 수급 관계적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B. 이거는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 다음, 부동산을 권리 관계나 법적 규제 등의 측면에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B. 이거는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 이렇게 세 개 합쳐서 법, 경기, 복합 개념 이렇게 묶어놓으면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다음,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게 복합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야. 여기에 키워드는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 문제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부동산을 유형적 측면인 기술적 개념과 무형적 측면인 법률적, 경제적 개념으로, 즉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야.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한다. B. 아니야, 이거 맞는 말이야. 맞는 거고. 다음 질문.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딩동댕.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딩동댕.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딩동댕.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딩동댕.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B. 토지는 생산재가 되기도 하며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 토지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필수 불가결한 생산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준부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자동차, 항공기, 선박은 20톤 이상이고,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은 등기가 가능하다. B. 방금 얘기했지? 20톤 이상의 선박. 이 등기가 가능하다. 이건 틀렸고, 다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으로 분류한다. 딩동댕. 다음,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딩동댕. 준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며 감정평가 등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딩동댕.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켜준다. 딩동댕. 선박은 20톤 이상일 경우 선박 등기법에 의해 등기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B. 양도할 수 있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은 토지와 별개인 독립된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음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딩동댕.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건, 항공기, 임목 등은 의제 부동산으로서 광의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딩동댕. 토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생산 요소이다. 딩동댕.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반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딩동댕.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B. 이거는 임대인이 설치한 설비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하지만 임차인의 정착물, 가사 정착물, 거래 정착물, 농업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다음,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딩동댕.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딩동댕.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딩동댕.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딩동댕. 그 다음에 무형의 권리가 교환되는 거는 이거는 넘기고, 다음 문제.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B.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있고 토지의 일부인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다. 다시.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B.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있고 토지의 일부인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도 있다. 딩동댕.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딩동댕. 다음,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딩동댕. 똑같은 지문이 계속 나오지.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공중, 상하에 미친다. 딩동댕. 토지의 소유권 공시 방법은 등기이다. 딩동댕. 다음 문제.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B.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된다. 다시.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B.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된다.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되어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생물도 부동산의 일부로 취급이 돼서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이게 맞는 거고, 다음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딩동댕. 제거를 해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 같은 거. 딩동댕.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딩동댕.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딩동댕. 키포인트는 부착, 계속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다 찾아봐야 돼. 다음,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딩동댕. 다음,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인의 건물의 가치 증진을 위해 설비한 설비는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된다. 딩동댕.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한 설비는 정착물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지? 그리고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이다. B. 정착물은 계속하여 토지에 항구적, 계속적 부착 상태가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토지로부터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야. 다음,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경작, 수확물, 예컨대 벼 등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계량물을 말한다. B.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는 맞지만 경작, 수확물, 예컨대 벼는 토지로부터 분리가 된 것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판단하지 않아. 그래서 경작, 수확물, 벼 때문에 이 지문은 B 아니고, 다음, 개개의 수목은 명인 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B.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이게 맞지? 다음,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박, 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B. 이거는 잠깐만. 임차인의 편의에 의해 설치된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이 아니지. 다음 문제.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기 배선이나 수도꼭지처럼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지 않고 건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산으로 본다. B 아니다.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될 것 같아. 설비를 건물에 물리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설비를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한다. 그래서 여기는 전기 배선이나 수도꼭지를 제거하면은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하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동산으로 본대. 부동산으로 본대. 다음, 정착물은 건물처럼 토지와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국어, 인공 또랑 같은 거지, 도로의 포장 등과 같이 토지의 일부인 것이 있다. 딩동댕. 다음, 판잣집, 헐어버린 건축물, 가식은 나중에 옮겨 심기 위해서 심어놓은 모종 같은 거잖아. 그런 가식 중에 수목.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에 충분히 부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나 기타 이동이 용이한 물건은 부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딩동댕.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수목이나 다년생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이다. 딩동댕. 아까 앞에서 봤지. 토지에 정착된 담장은 토지의 일부인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딩동댕. 다음 문제. 다음 중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 문제거든. 기역, 경작, 수확물, 니은, 등기된 이목, 디귿, 교회용 책상, 리을, 건물, 미음, 가식 중에 수목, 비읍, 임차인이 설치한 가사 정착물, 시옷,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이응, 건물 용도에 맞게 주문 제작된 방범창. 나 이제 알 수 있어.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하는 거는 붙어 있는 거잖아. 경작 수확물은 나중에 뺄 수 있으니까 아니야. 기억 아니고, 등기된 임목,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정착물이지. 정착물. 그리고 교회용 책상은, 원래 책상은 동산이야.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교회용 책상은 교회에서 맞춘 거잖아. 교회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동산으로 본대. 그래서 교회용 책상. 건물은 당연히 부동산이지. 그리고 가식 중에 수목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는 동산. 그 다음에 임차인이 설치한 가사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동산이지. 그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거는 부동산이지. 건물 용도에 맞게 주문 제작된 방범창은 건물 용도에 맞게 한 거니까 걔는 부동산. 그러니까 총 5개. 맞지? 정답은 5개입니다. 예. 교회용 책상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책상은 동산, 교회용 책상은 부동산.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것도 박스 문제거든. 봐봐. 기역 자본, 니은 소비재, 디귿 공간, 리을 생산 요소, 미음 자연, 비읍 자산, 시옷 위치. 부동산의 개념 세 가지인데 경제적 개념, 물리적 개념, 법률적 개념인데 여기는 이제 경제적이랑 물리적으로 나누라고 했거든. 여기서 경제적 개념은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자산. 여기에다가 여기 없는 거 상품까지 5개. 하나, 둘, 셋, 넷, 5. 외워야 될 것 같지.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 있고 물리적 개념은 4개네. 공간, 위치, 자연, 환경. 물리적, 기술적 개념은 공간, 위치, 자연, 환경. 4개.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되고 법률적 개념은 여기는 없는데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플러스 광의의 부동산 있네.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개념 3가지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다음 문제. 부동산의 개념을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투자자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자본으로 인식한 것이다. B. 이거는 자산이지. 투자자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자산이고 소득이득, 임대소득이지. 그거는 이득과 자본이득은 매각 차익. 자본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는 투자수단이 되니까 자산이고 에셋, 자산이고 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맞고 자본은 사업을 위해서 투입하는 사업 미천.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 그게 자본이지. 다음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개발 조성해서 주택 건설업체에게 분양 공급하였다면 택지는 상품이 된다. 딩동댕. 맞고. 그 다음에 다음. 토지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다. 맞고. 토지는 노동, 자본, 경영과 함께 생산 요소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맞고. 주택 건설 업체가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는 중간재로서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 맞지? 다음 문제. 와, 어제 많이 풀었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위치, 환경, 법적 규제, 소유권 및 권리 등의 개념 등을 지칭한다. B. 법률적 개념은 부동산의 무형적 측면에서 부동산의 법적 규제, 소유권 및 권리 등의 개념 등을 지칭하며 협의의 부동산과 강의의 부동산으로 구분이 된다. 부동산의 위치, 환경, 자연, 공간. 아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나눴잖아. 여기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중에 위치, 환경 이거는 기술적 개념이지.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고 다음. 부동산 정착물은 토지 및 건축물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을 관념으로 하는 물건이다. 딩동댕. 다음.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경계라는 뜻이거든. 토지와 해면과의 분계는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을 그 표준으로 한다. 딩동댕. 다음. 주택은 주택 수요자의 소비재가 되기도 하며 투자 자산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딩동댕. 다음. 토지 자본은 토지에 투입되어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게 된 일종의 고정 자본이다. 딩동댕. 토지 자본은 원가 아니고 매입 비용이 아니야. 토지 자본이란 토지에는 비용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학자들이 부여한 개념인데 토지에, 그러니까 택지에 투입되어 분리할 수 없게 된 일종의 고정 자본. 그래서 원가나 토지 매입 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토지 자본은 원가나 토지 매입 비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또 박스 문제가 나오거든.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는 쉬워. 이거는 땅 이름만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건데 같이 하면서 외우자. 후보지는
임지지역, 용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딩동댕. 후보지는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한다. 딩동댕. 너도 다 알고 있지? 다음, 빈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B. 이거는 법지의 설명이야.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이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를 말한다. 그럼 빈지는 법지의 반대인데 해변가의 토지로서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지만 이용 실익이 높아.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이용 실익이 낮아. 그래서 법지랑 빈지를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지문. 공한지는 지력 회복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 휴식을 취하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휴식을 취하는 거 휴한지, 휴식을 취하다 하는 거는 휴가를 가다 할 때 휴한지. 이거는 일을 열심히 한 토지가 쉬는 거예요, 휴한지. 근데 이거의 반대는 노는 토지 있지. 그거는 공한지. 공, 땡땡이 치다 공, 왠지 뭐 이런 느낌. 공한지. 도시에 있는 토지로서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는 공한지. 그 다음에 리을. 선화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B. 선화지가 아니라 맹지를 설명하는 거야. 맹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와 인접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감가상각이 되고, 그렇지. 맹지는 띨띨한 땅이라고 우리 교수님이 그랬거든. 그러면 선화지는 뭐냐면, 선화지는 선하지, 착하지 이런 뜻이야. 고압선이 흐르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야. 그래서 공간 이용이 좀 제한이 되니까 이것도 맹지처럼 땅의 감가가 좀 이루어지는 땅이야. 선하지, 참 선하다 이런 걸로 외우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되고, 다음 문제 볼게.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이것도 또 박스 문제거든. 기억 니은 2개인데 진짜 박스 문제가 올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박스 문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 이게 후보지인지 이행지인지 성숙지인지를 찾으면 되고, 니은은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 이게 소지인지 공지인지 찾으라는 건데, 일단 후보지, 방금 설명한 건 후보지야.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서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래서 후보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용도적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그 용도가 전환, 변경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장래 택지가 뭘로 될지 준비하고 있는 거 후보지, 후보지를 설명하는 거고, 니은은 소지에 대한 설명인데, 덧붙이면 소지는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그대로의 토지를 말하고,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가 소지야. 그래서 정답은 후보지와 소지. 또 다음 문제는 똑같이 비슷한데,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박스 문제거든. 기억.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딩동댕. 그 다음에 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필지 이상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뒤에는 읽어볼 필요도 없이 삐 아니야. 그래서 획지는 뭐냐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그게 획지.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이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문에는 디귿이 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 표준지에 대한 설명.
표준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 그렇고 리을은 이행지는 택지지역, 용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아니고 후보지. 계속 봤지? 후보지는 택지지역, 용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딩동댕. 이행지는 그럼 뭐냐면 용도적 지역 내에서 그 안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말하는 거야. 다음 문제 볼게.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를 말한다. 딩동댕. 그 다음에 다음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공지에 대한 설명이야. 공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로 건축 법령에 의한 건폐율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필지 내에 비어있는 토지를 말한다. 공지. 다음 건부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의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건부지 아니고 이거는 공지. 공간을 마련해 놓다 할 때 공지. 공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의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공지. 그 다음에 3번 다음 지문.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및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거 나지 아닌데. 잠깐만. 나지는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나지는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없고 이 뒤에 다 틀렸구나. 아유, 체크 안 했어. 그치. 없고 여기 밑에 내가 써놨네. 잠깐만. 이렇게. 그치. 다시. 나지는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업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다음 지문. 포락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아니고 이거는 빈지.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한대. 빈집 할 때. 빈집은 주인이 없으니까 빈집. 어쨌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빈집.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어저께 (34쪽) 세 문제 남았다. 복습. 34쪽.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부지 가격은 건부 감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건부지는 지상의 건축물로 인하여 용도가 제한되고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면 나지에 비해 그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그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부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나지보다 높게 평가되는 거 아니다. 다음,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다. 딩동댕.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딩동댕.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딩동댕. 건부지는 건물 등의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낮이에 비해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 딩동댕. 다시. 건부지는 건물 등의 부지의 최유효 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낮이에 비해 최유효 이용의 기대 가능성이 낮다. 딩동댕. 다음 문제.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빈지는 빈지 집 주인이 없는 땅 맞지?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와 같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B 인정되지 않으며 이용 실익이 있는 토지이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활용 실익이 있는 토지이다. 이와 대비되는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활용 실익이 적거나 없는 토지를 말한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는 토지이며 건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딩동댕. 법지는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면 토지 부분과 같이 법률상으로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용 실익이 없는 토지이다. 딩동댕. 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용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이다. 후보지. 딩동댕. 이행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용지지역, 임지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에서 지역 안에서 용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행지. 딩동댕. 마지막.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빈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B.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빈지는 해변 토지로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실익이 많은 토지를 말한다. 빈집은 소유자가 없다. 여기까지. 어저께 학개론 문제 푼 거 복습. 여기까지. 복습을 하지 않을 거면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화이팅! 지금부터 또 학교로 문제 풀고 내일 또 복습 같이 하자. 안녕.